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테슬라의 3쿼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현금을 보시면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려 거의 15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축적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시면 무려 9.2%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의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15빌리언 달러로 무엇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쓰러져가는 배터리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산 자체를 인수할 수도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2%의 오퍼레이팅 마진도 정말 놀라운데요. 흔히 애플이 제조업체로서 말도 안 되는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애플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도 앞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또 에너지 판매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도 애플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조업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퍼레이팅 마진을 앞으로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왜 9.2%의 오퍼레이팅 마진이 어마무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비록 2쿼터 때 오퍼레이팅 마진이지만 도요타의 경우 오퍼레이팅 마진이 0.3%에 불과했습니다. 질병 사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지난 분기에는 약 5% 정도는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아무리 회복을 한다 해도 아마 지금 테슬라가 보여준 9.2%에는 전혀 필적하지 못하는 숫자를 보여줄 거고요. 지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 4.6%에서 2.7%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4.6%였던 거를 감안하면 지금 테슬라의 오퍼레이팅 마진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들의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면 3쿼터에 테슬라가 발표한 9.2%의 오퍼레이팅 마진이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감이 금방 오실 겁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레귤러토리 크레딧 숫자를 보시면 397밀리언 달러고요.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809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미 레귤러토리 크레딧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갭 넷인컴을 보시면 331밀리언 달러로 아직은 레귤러토리 크레딧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S&P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갭 넷인컴 때문에 S&P 500 편입을 아직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S&P 500 합류를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배팅하는 거는 약간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팅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기적인 이벤트에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낮추면 매출이 늘어나죠. 그 매출이 늘어나면 테슬라는 당연히 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배출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출권 판매가 늘어나면 또다시 영업이익은 더 개선이 되고 또다시 가격 인하를 할 룸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매출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을 이미 완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델별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모델 S하고 X가 쿼터 대비 쿼터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쿼터 때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성장은 모델 3와 Y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때 7만 5천 대에서 무려 12만 8천 대로 성장했습니다. 쿼터 대비 쿼터로 봐도 70%의 성장률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에너지 회사로서의 입지도 다져가고 있습니다. 솔라 디플로이드와 스토리지 디플로이드를 보시면 성장률이 솔라 디플로이드의 경우는 쿼터 대비 쿼터로 해도 100%가 넘는 성장을 보였고요. 스토리지 디플로이도 무려 8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모토가 트랜스포메이션 투 서스테이너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회사로서의 전환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뿐만 아니라 이미 가동되고 있는 프레먼트, 샹하이 공장에서도 생산 능력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구동되고 있는 공장들의 생산 능력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이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온 기가 베를린 공사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이 이번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온 기가 베를린의 모습인데요. 공사 진척도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정말 테슬라가 공장을 짓는 속도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인데요.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모습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1박 2일이면 설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에너지 회사로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항상 분기 실적 보고서에 기술적 진보에 대한 내용도 꼭 언급을 해놓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을 딱 한 페이지로 정말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진격의 테슬라라고 해도 좋을 만큼 놀라운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일부 유저들한테 공개가 됐다고 유튜브에 하나씩 올라오던데 이 놀라운 실적 발표에 이어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돼서 호평을 받는다면 테슬라 주가는 정말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